조대원 후보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대원 위원장님 진심 어린 사과가 제 마음을 움직이네요. 국민들 다 알고 있다. 네. 예, 국민들 요즘은요, 국민들이 정치인보다 더 똑똑하고. 아니, 청년들이 서울의 결혼을 못하고 위상도 자녀를 못 낳는데 공원이 있어가 뭡니까? 보수의 가장 큰 가치가 뭐냐면 결국은 공동체의 안정이고 그 공동체의 안정은 결국 약자에 대한 배려와 도움 없이는 당원 동지 여러분, 조대원입니다. 최고위원 선거에서 최고위원 후보자 2명을 신중하게 고른 후 다음 투표 버튼을 누르고 선택이 맞으시면 선택 완료를 클릭하세요.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은 보수의 나라입니다. 보수가 주류에 서고 진보가 양념처럼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은 발전해 왔습니다. 국민 다수가 보수 성향을 띠고 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진보가 보수를 압도했습니다. 참으로 이례적인 일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건 바로 우리가 보수의 기본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고시 출신, 박사 출신의 머리 좋은 사람들, 큰 부를 일군 기업가 출신들, 예체능을 한 사람들도 전부 세계대회에 나가서 1, 2등을 한 뛰어난 사람들이 우리 당을 이끌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우리에게 실망하고 분노하고 낙제점을 줬습니다. 말과 삶이 전혀 다른 이런 인물들을 우리 당의 얼굴이라며 국민 앞에 내세우기 때문입니다. TV 화면을 채우고 신문 지면을 도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보수의 정신입니까? 첫 번째로 보수의 정신은 개인의 자유만큼이나 공동체의 안정과 질서를 중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안정은 바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와 도움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무한경제체제 자본주의에서는 개인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회적 약자들은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가 있는 이유가, 또 정당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사람들을 가슴으로 안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바로 진짜 보수주의자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작년 초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왔을 때 세금 퍼주기라고 공격하기 바빴지 정말로 하루하루 죽을 만큼 힘든 상황을 버티면서 하루를 넘기고 있는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졌습니까? 그 사람들의 심정과 처지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이해하려고 했습니까? 그때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들을 가슴으로 안았다면 지난 4.15 총선에 그런 참패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둘째, 진정한 보수의 정신은 바로 정치 이전의 염치를 낳는 겁니다. 정치 이전의 염치란 이 말은 바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저랑 6개월 이상 방송을 같이 하면서 매번 저를 놀렸던 말입니다. 그때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희 못난 당을 대신해서 제가 사죄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1년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이전에 염치란 조롱을 듣고 있습니다. 국민하고 싸웁니다. 잘못하고도 반성할 줄은 모릅니다. 그런 당이 어떻게 지금 집권 여당으로서 정당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저 당 망하지 않고 있는 게 저는 신기할 따름입니다. 이런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에서 우리는 타산지석의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대통령의 오른팔을 팔다가 윤석열 대통령을 외치면서 다시 나온 사람들, 지난 황교안 최고 지도부에서 우리 당 총선을 다 망치고 그때 정말 바른말 한마디라도 하지 못하고 지금 와가지고 마치 자기 직업이 최고위원인 것처럼 그렇게 다시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반드시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퇴출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국민이 요구하는 상식이고 국민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보수정신의 회복입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우리를 똑같은 집단으로 낙인 찍고 우리 전체를 퇴출시킬 것입니다. 실력이 없어서 당을 망쳤으면 제발 염치와 눈치라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진정한 보수의 정신은 법과 원칙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군대 가고 세금 꼬박꼬박 내고 음주운전 안 하고 부동산 투기 안 하고 이거 국민들이 다 지키는 기본입니다. 이런 것도 안 지킨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을 우리 당의 얼굴이라며 국민 앞에 내놓는 이런 부끄러운 짓 이제 그만 좀 합시다. 여러분,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국민이 요구하는 보수의 기본 정신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권력 잡고 있는 저들처럼 입으로만 공정, 입으로만 정의 외쳐서 되겠습니까? 만인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 집행, 그리고 약자들도 내일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정책, 이런 것들을 국민 앞에 내놔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중도층이 돌아서고 내로남불에 지친,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에 지친 진보층까지 우리한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조대원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투표 안내. 이번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투표는 휴대전화 모바일 투표와 전화 투표로 나누고, 휴대전화 모바일 투표는 6월 7일 월요일과 6월 8일 화요일, 전화 투표는 6월 9일 수요일과 6월 10일 목요일에 진행됩니다.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투표는 국민의힘 선거인단 명부에 등재된 분들만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K보팅 휴대전화 모바일 투표 안내. 휴대전화 모바일 투표는 6월 7일 월요일과 6월 8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됩니다. 본인 명의의 핸드폰으로 투표 문자가 발송됩니다. 수신된 문자를 클릭하여 보안 문자를 입력하면 투표 화면으로 이동하는데, 투표하기를 클릭하고 주민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합니다. 다음 당대표 선거 화면이 나오는데요. 화면 속 출마한 당대표 후보자 한 명을 신중하게 고른 후 다음 투표 버튼을 누르고 선택이 맞으시면 선택 완료를 클릭하세요. 다음 최고위원 선거에서 최고위원 후보자 2명을 신중하게 고른 후 다음 투표 버튼을 누르고 선택이 맞으시면 선택 완료를 클릭하세요. 이어 청년 최고위원 선거에서 청년 최고위원 후보자 1명을 선택한 후 투표 완료를 클릭하시면 선택 확인 창이 뜨고, 선택 완료를 클릭하면 투표가 종료됩니다. 모든 선거의 후보자를 선택하셔야 투표가 종료되니 참고하세요. 잠깐 유의사항. 투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만 진행되니 꼭 시간 안에 투표해주세요. 또한 PC를 통해 온라인 투표 시스템에 접속하여 문자로 부여받은 개인 URL 입력 후 PC로도 투표가 가능합니다. 혹시 휴대전화 모바일 투표를 놓친 분께서는 6월 9일과 10일에 진행되는 전화투표에 참여해주세요. 전화투표 안내. 전화투표는 6월 9일,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합니다. 전화투표는 휴대전화 모바일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선거인단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전화투표도 참 간단한데요. 02-6290-1222 번호로 온 전화를 받으시면 선거인단 확인 후 후보자가 무작위 순서로 제시됩니다. 천천히 잘 들으신 후 지지하는 후보자 번호를 눌러 투표하셔야 합니다. 다음 선택하신 후보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투표가 종료됩니다. 당대표 후보자 1명, 최고위원 후보자 2명, 청년 최고위원 후보자 1명에 대한 투표를 모두 진행하신 후 투표가 종료되니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혹시 첫째 날 전화투표를 놓친 분께서는 둘째 날도 전화를 드리니 꼭 투표에 참여해주세요.